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주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에 아주 특이한 문화재 4점이 국가 등록문화재 792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조선 임금 4명의 초상화, 즉 어진이었는데요. 등록문화재란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건설, 제작, 형성된 이른바 근대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선 임금의 초상화가 근대 유산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게 등록 문화재가 된 4점의 임금 초상화를 보면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에 타버린 어진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로 대접해 주었을까요? 이 조선 왕조의 어진은요, 전란과 화재 때문에 숱한 순환을 당하죠. 그때마다 영정 모사도감을 설치했고 모사본을 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창덕궁 선원전에 봉안되어 있던 12대왕 48점의 어진을 피란 수도인 부산의 동강동 국악원 창고로 옮겼죠. 그러나 1954년 12월 26일 아침에 부산 동강동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고 결국 다른 궁중 유물과 함께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면 빨리 문화 유물들을 서울로 옮기지 않고 어수선한 도심 동강동에 보관해서 화를 불렀다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럽니다. 살아남은 어진 중에서 그래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영주의 51살 때 어진하고요. 영주의 21살 때 얼굴인 연인궁 초상화 그리고 철종의 어진 정도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임금의 초상화 어진은요. 숱한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조는 어느 임금보다도 어진 제작에 힘을 쏟았는데요. 51살 때인 1744년에 어진을 제작한 영조가 40살 때 어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11년 동안이나 얼마나 내가 늙었는지 품평회를 신하들하고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전하께서는 수염도 하얘지셨고 안색도 나빠지셨고 예전 어진을 보니까 홍조를 띄었는데 지금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돌직구를 날렸다고 하죠. 영조는 눈이 나쁜 도화서 하원 장등만에게 네가 한번 안경 끼고 제대로 보라 라고 했는데요. 그랬으면 뭐 예전과 똑같다 라고 이제 입에 발린 소리를 기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경을 쓰고 뚫어져라고 비교를 해놓고는 이거 지금 용화는 예전보다 확실히 다릅니다. 늙었습니다. 라고 팩폭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51살 때의 영조 어진이요. 1900년에 인류 화가들이 그 1744년 당시 원본을 보고 그대로 이제 베낀 건데요. 안타깝게도 원본은 1954년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고 하죠. 어진 그리기를 즐긴 영조시대 일화를 또 하나 볼까요? 1748년 영조 임금의 어진을 그리던 화가들이 임금의 얼굴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또 너무 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실수를 했다고 하죠. 보다 못한 대신들이 조영석이 초상화를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라고 이제 추천을 했다 그럽니다. 조영석이 누구냐? 전문 화가가 아니라 사대부 출신의 문인 화가였거든요. 영조가 당장 조영석을 불러서 당신이 한번 그려보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죠. 그런데 뜻밖의 조영석은 딱 잘라서 아니 됩니다 라고 이제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기 왕죄라는 대목을 보면 기회를 가지고 임금을 섬기는 자는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용료라고 비루하지만 어찌 기회로서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조영석은요, 아니 도화선은 뭐하러 설치했습니까? 어진을 제작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사대부인 저한테 그거를 맡기십니까? 라고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죠. 영조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이 대신들도 저 조영석의 거절이 외람스럽다 라면서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그냥 넘어갔다고 말하죠. 이 또 하나 일화는요, 국립고궁박물관이요, 지난 2016년에 세조의 어진을 그린 초본을 구입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 세조의 어진은요, 화가인 김은호가 1935년에 이왕직의 의뢰를 받아서 1735년에 제작된 세조 어진의 모사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건데요. 그걸 초본인데요. 그 초본을 토대로 김은호가 이제 어진을 완성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완성한 어진은 1954년 부산 화재로 사라지고 초본만 남아있다가 국립고궁박물관이 경매로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몇 번씩 모사한 어진인데 세조 얼굴이 남아있을까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김은호가 왜곡하지만 않았다면 세조의 원모습을 빼닮았을 거다라고 하네요. 뭐 옛사람들은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내가 아니다 라는 정신으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이렇게 털 것 하나도 잘못 그리면 내가 아니다 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몇몇 임금들은요, 초상화 그리기를 매우 꺼렸다고 해요. 인정의 경우에는 생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뒤에도 그리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태종은 어땠을까요? 효성이 지극한 세종이 상황인 아버지 태종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정작 주인공은 태종은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는 세종에게 아이고 이 터럭 하나라도 갖지 않다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상, 이 초상화는 불에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럽니다.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세종은 그렇게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불태울 수는 없어서 그냥 남겨뒀다고 하네요. 세종은 그리고요, 1443년에 세종 자신과 소원왕후 그리고 아버지 태종, 그다음에 할아버지인 태조의 어진까지 그리게 했다는데요. 이 소원왕후의 초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고려 공민왕 부부의 초상화처럼 조선시대에도 임금 부인, 즉 왕후의 초상화도 그렸을 텐데 어땠을까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695년에 숙종이 사대부 화가인 김진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전, 즉 인현왕후 민씨의 초상을 그리라라는 명을 내려요. 그런데 김진규는 물론이고 다른 신료들까지도 신하가 감히 왕비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숙종은 정 그렇다 그러면 종친 그리고 중전의 오빠를 참석시켜 놓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의 반대가 수그러지지 않아서 결국 왕비 초상화권은 없었던 일로 됐다고 하는데요. 이 국무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왕실의 종친과 중전의 친오빠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떤 화가가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소원왕후의 초상화를 그렸다니까 설레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임금들의 초상화는 고려조선을 통틀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고려 임금들의 초상화는 조선조 세종이 불태웠고 조선 임금들의 초상화는 일단 전란과 화마 때문에 역시 불에 탔죠. 그런데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있죠. 영조의 21살 때, 즉 연인군 시절의 초상화는요, 부왕인 숙종이 8개월간이나 병석에 누워있던 자신을 극진히 간호한 아들 연인군을 위해서 그려 하사한 건데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51살 때 영조 어진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역대 임금들의 초상화가 남아있었다면 정말 숱한 이야기거리와 연극거리가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잘 봐주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